자, 여튼 뭐 미더데이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아까 그 방송하기 전부터 그 치지직에 개꼴대 해체라 해나님이 오늘 방송에서 피모치기가 가장 기대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오늘 그 순위 예측 한번 해본다라고 그렇게 먼저 좀 예고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순위 예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송에서 이미 K리그 1, 2를 다 했고 저 개막하기 전에 벌써 4개 방송했어. 그러니까 김정용 기자도 또 했고 저도 뭐 했던 방송이 2개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노출이 돼 있는 저희의 순위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리바이벌을 한다라기보다는 뭐 저희가 서로의 결과 그리고 대세 같은 그런 결과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론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혹은 예전에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바꾸실 생각이 있냐 혹은 뭐 대세에는 좀 지장이 없을까 다른 의견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는 시간으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토론을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K리그 1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1은 역시나 뭐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다시피 전북과 대전의 우승 경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정말로 이 두 팀이 확고부동한 2강일까요? 최근 수년간 K리그에 대해서 그 개막전 예측을 할 때 양강구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 양강구도가 이뤄졌던 적은 꽤 오래 전인 것 같네요. 그 이후에는 계속 뭐 울산이 3년 연속 뭐 3번째 시즌 때는 좀 경쟁이 강원이 또 따라오고 했지만은 그런 거 있었고 작년도 뭐 결국은 전북이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고 정작 작년에 거의 99%의 전문가 기자들이 우승 후보라고 지적했던 울산과 서울은 한참 더 밑에 내려가 있었고. 그러니까 양강구도였던 거는 이제 전북이 앞서가고 울산이 따라갈 때 그때 양강구도였고 그 뒤로 그 두 팀이 번갈아 망하면서 양강구도가 깨진 그런 지난 2년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스쿼드의 구성 뭐 이게 그 속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한 20명의 멤버들, 대전은 그 뎁스의 힘 이런 거의 차이는 있긴 한데 그 부분에서 다른 팀들보다는 확실히 한두 걸음 정도는 두 팀이 앞서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슈퍼컵을 보니까 사람들의 머리가 다들 이제 복잡해요. 과연 대전이 도전자가 될 수 있어? 왜냐면 작년에도 대전이 결국은 전북한테 4경기에서 1무 3패 해가지고 차이가 점점점 벌어졌던 건데 과연 올해 슈퍼컵에서 저렇게 졌는데 올해는 다를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스플릿 라운드에 들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파이널 A라든지 파이널 B에 같이 들어 있으면은 한 시즌에 4번을 맞대결을 해야 되니까 그 상대 전적에서 해외 리그들은 딱 2번밖에 맞붙지 않지만 K리그는 그 2배다 보니까 상대 전적이 밀리면은 사실 그 순위 싸움에선 정말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엄청나게 큰 거죠. 승점 6점짜리 경기가 4번인 거니까 엄청 크죠.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베스트 11은 전북이 좋은데 선수단의 어떤 두께는 대전이 좋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는 시즌 치르다가 누가 지치던지 슬럼프가 오던지 부상을 입던지 징계를 받던지 하면은 이제 선수단 두꺼운 팀이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변수를 해외보다 K리그가 덜 받는 이유가 맞대결이 많아서다. 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작년에 전북이 결과적으로는 독주를 했지만은 4라운드까지는 시행착오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첫 경기 이기고 나서 그 뒤 3경기인가 4경기 이제 승리가 없었었고 3경기 승리가 없었고 ACL2에서도 떨어졌고 떨어지고 안양 잡을 때 그 식스백으로 안양 잡으면서 모멘텀을 만들고 나서 전술을 가다듬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정석적으로는 초반 레이스가 중요하다. 초반 한 5경기를 보면은 판가름이 날 거라고 하지만 작년에 전북을 보면은 완전히 그건 또 뒤집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네, 실제로 이건 현대자동차에서도 약간 좀 관심을 가지고 봤던 그 시기이기도 했었거든요. 성적이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성적으로 딱 뒤집히니까 너무나도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이 났던 지난 시즌이었죠. 그때가 딱 모멘텀이 그거였어요. 안양전 우주방어로 1대0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하고의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이제 전북이 자신감 얻고 쫙 올라갔던 거였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오히려 양강 구도보다는 과연 그 두 팀을 근접하면서 또
흔들어 줄 수 있는 팀이 있냐? 사실은 그 3위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 팀, 뭐 저도 그렇고 서호정 기자도 그렇고 아마 김정용 기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서울이 사실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김정 기자 3위 어디로 예측을 저 하셨습니까? 솔직히 기억도 안 나지만 네. 지금 생각하면 3위 서울 저도 전력상으로는 서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기동이 형 설마 이렇게까지 해줬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동이요? 저희가 그런 순위 예측, 일부 리그 순위 예측을 했을 때 서울을 3위로 놨던 그 시점은 ACL이 시작되기 전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ACL 엘리트 2경기하고 구정컵. 예, 홍콩 가서 또 졌고. 가장 많이 지금 공식전에서 노출이 된 팀이 FC 네, 서울인데 서울 팬들은 약간 한 경기도 못 이긴 거에 대해 가지고 아쉬워하는 혹은 또 불안해하는 목소리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1군이 아니거든요. 예, 멤버들이 1군이 아닙니다. 네. 예. 근데 김기동 감독은 일단 미디어데이에서는 자신감을 보였어요. 김기동 감독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지난 2년간은 사실 이제 내가 원했던 어떤 그런 선수 구성에 도달하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사비 알론소가 왜 레알 마드리드 가서 망했냐. 레버쿠젠 시절에는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대거 데려와서 열 몇 명을 데려와서 팀을 꾸려서 이제 장악을 하고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그걸 하나도 못했다. 한 명도 못 데려가지 않았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저는 이제 그걸 돌려서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은 3년 차인 올해는 어쨌든 팀의 리더 그룹 주장단들도 완전히 김기동 감독이 데리고 온 선수들이고 지금 선수 구성 면면도 보면은 이제 거의 그 뭐 조영욱 선수라든가 몇몇 선수 빼면은 김기동 감독 오기 전에 남아있던 선수들 주전군에 많이 없잖아요. 많이 나갔죠. 네. 그러면 이제는 김기동 감독도 저는 증명해야 된다. 지금 예상 판도에서는 서울이 전북 대전보다 한 걸음 반 걸음 뒤에 있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김기동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무조건 3강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저 지금 주전 따져봤는데 오른쪽 윙어가 주전이 누군지 아예 모르겠어서 정승원 선수 정승원이 아니면 좀, 예. 뭐 그럼 문성민 11 선수도 구정컵 때 썼고. 그럼 네. 11명 전부 다 이후에 데리고 오던지 같이 온 선수들인데요? 지금 뭐 이제 조영욱, 이승모, 뭐 그 정도 빼고는 네. 없죠. 예. 지금 제 머릿속에 그래본 베스트 11 전부 다예요. 박수일도 주전이 아니구나. 최준이 주전이니까. 네. 뭐 어쨌거나 이제 감독 본인에게도 올해가 마지막 해, 그 계약의 마지막 해이고 진짜로 여기서 증명을 하지 않으면은 본인의 커리어에 좀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남기면서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서울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뭐 본인 역시나 좀 배수의 진을 치고 했다, 나설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서울 팬들의 분명히 상황입니다. 뭐 아직 시간은 많이 있고요. 네. 서우정 기자 얘기해 준 것처럼 아직 이 팀 텄네 이렇게 판정하긴 이르고 뭐 감 잡는데 앞으로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다른 선수들은 몰라도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포항 떠나서 전북 간 뒤에 포항에서만큼 이제 파괴력이 안 나오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송민규 쓰는 법은 기동이 형밖에 몰랐네 이 말 했잖아요. 근데 요 경기 보면서 기동이 형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설명서는 송라 클럽하우스에 있다. 사람들 반응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기동이 형, 송민규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었잖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금 의구심이 같은 기간에 좀 두고 봐야지라는 말이 좀 덜 나오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아까 우리가 전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전술보다 선행하는 게 모멘텀인 것 같아요. 사실 김기동 감독이 서울에 와서 그렇게 예전처럼 여유 있게 허허 이러면서 막 베테랑들 막 챙겨주다가 살짝 쪼였다가 이렇게 하던 포항시 리더십은 이제 좀 없고 서울은 그런 팀도 아니고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전북의 사례를 볼 때 독사같이 진짜 뭐 나랑 사이가 좋든 안 좋든 뭐 네가 나를 존경하든 안 존경 상관없어 승리밖에 없는 거야 이 팀은 이런 독사 같은 메시지를 말로 말고 경기로 한번 줄 수 있으면 정리할 때 앵홍이 나타나. 뭐 예. 성리학. 우리 팀에 영웅이 필요 없어.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네가 할렘 농구를 하고 있잖아.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예. 아무튼 그런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 모멘텀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명령 안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일찍 오면 올수록 지금 우리가 얘기한 기동이 형 올해는 해줄 거지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물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서울 3등 유지하실 겁니까? 예측?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 모멘텀 더 위로? 그럼요. 네. 우승 못할 스쿼드는 아니에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얘기했잖아요. 경기를 그래서 그렇지. 저는 그 김기동 감독의 얘기를 듣고는 속으로 그럼 3강 구도로 가야 된다. 최소가 3등이다. 예. 예. 최소 3등. 예. 그렇게 그 해야 아래는-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가능성이. 허락되지 않는다. 예. 왜냐면 서울 팬들도 다 입을 모아서 얘기하잖아요. 야장까지 마지막에 또 재계약하면서 잡았으니까. 네네. 이거는 거의 FA 서울 최근 10년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선수 보강해주고 스쿼드 마련해준 건데 요게 성과를 못 낸다? 그러면 이제 화살은 감독에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이렇게 차려진 밥상에서 서울이 과연 숟가락을 어디까지 떠먹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그 아래쪽에 이제 서울의 위치를 역시나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좀 유력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포항이라든지 강원 같은 팀들이 또 있거든요. 지금 ACL에 나갔거나 혹은 나가 있는 그런 팀들. 지금 그리고 이제 김천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해서 거의 최하위권으로 가버렸는데 아니 나만 김천을 약간 고평가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김천이 사실 감독 바뀐 거 말고 그냥 김천이잖아요. 네. 뭐 연고지 어쩌고 네. 뭐 이거 다 김천 실력이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연고지 협약 때문에 무조건 강등된다라는 그 부분이 전제돼 있다는 거. 그 시즌에는 상무가 그지 잘했던 시즌이 없었어요. 아 근데 상주 상무 4등 했잖아요. 마지막에 4등 했었나? 네. 네, 잘못 알고 있었네. 4등하고 강등 당했죠. 예. 네. 그러고 일단은 지난 앞선 시간 동안에 김태환 감독하고 정종용 감독은 군무원 시분이었기 때문에 부대에서도 선수들을 이제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건 중요하죠. 게 있었는데 지금의 주승진 감독은 구단하고 계약을 한 일반 계약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미묘하게 뭔가가 상무가 왜냐면은 아주 좋을 때하고 아주 안 좋을 때가 극명하게 갈리는 팀이니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그 말씀은 제가 간과했네요. 그 말씀은 설득력이 있네요. 왜냐하면 상무도 그렇고 예전에 있었던 아산 경찰청 때도 그렇고 네. 보면 성적이 잘 나오냐 못 나오느냐의 요인은 이제 선수들을 통해서 건너 이제 물어보면 결국에는 아무튼 군이나 경찰 팀이기 때문에 뭐 사역이라든지 내에서 편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감독이나 이런 구단에서 잘 잡아줄 때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런 거 배려를 못 해주고 그냥 뭐 우리가 일반 병이야 뭐야 이런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 딱 떨어지더라고요. 주승진 감독이 그 점에서는 간만에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거는 상당히 일리가 왜냐하면 있네요. 선수들은 체육부대 안에 있고 체육부대의 모든 이제 명령 체계와 규율을 따르는 군인들이고.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부대장이나 뭐 그 밑에 계시는 훈련대장 같은 분들이 좀 이해도 그런 어떤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좀 이게 항상 프로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애매하잖아요. 건데 네. 어쨌든 선수들은 준비하는 패턴에 있어서는 이제 프로적인 부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해 못하신 분들이 나오면은 왕왕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분위기 확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좀 봐야 되거든. 근데 정용훈 감독은 항상 보면은 이 능구렁이 꼬리 달린 여우꼬리가 달린 능구렁이시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잘 하시니까 지난 시간 동안에 김천이 참 운영적인 면에서 잘 됐던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주승진 감독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하겠네요. 사실 팀 문화는 그 지난 그 군무원 감독이나 뭐 이런 김태환, 정종용 두 분 거치면서 선수들 분위기는 전 잘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진짜 옛날 광주 상무 시절이나 진짜 옛날에는 좀 시간 때우다 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이 기회에 실력도 좀 올리고 몸도 만들고 순수하게 좀 속세의 때를 좀 벗고 이제 실력을 키워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좀 아마추어틱한 마인드로 돌아가서 실제로 군에 있는 동안 실력을 좀 키워서 나오는 케이스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 문화는 한동안 좀 자리 잡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존속이 되느냐. 뭐 선수들 별거 아닌 걸로 막 부대에 막 삐지는 것처럼 기분 나빠할 때 많거든요. 저한테 군하시느라고 그랬어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절대 안 시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발이 아픈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일반 병이면 무조건 해야 되지만 우리는 원래 빼줬는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안 되기 시작하면 좀
삔또 나갈 수 있습니다. 네. 포항은 저는 이호재가 과연 여름 지나서도 팀에 있을 것인가. 잔류할까 여부. 그게 굉장히 왜냐하면 클 거라고 보고 뭐 트란지스카 선수 영입하면서 준비하고는 있는데 이호재 선수가 지난 2년간 했던 득점을 완벽히 커버할 선수는 K리그 1에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저는 포항에 대해서는 아주 뭐 3위, 4위 여기까지는 평가를 좀 못하겠어요. 사실 포항이 늘 선수단이 3위, 4위가 아닌데 그 포항 특유의 뭐 문화, 화수분 축구, 네, 그리고 뭐 발굴과 문화, 뭐 감독들 다들 여기는 감독하기 편해. 그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으니까요. 네, 그 구단 내 문화적인 것과 이제 유망주 발굴 이런 것들이 연봉에 비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늘 거두게 해주는 그런 요인인데 이호재는 그렇게 당장 탁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오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얘기로 좀 이해가 되네요. 물론 이제 트란지스카 선수가 만약에 역할을 굉장히 잘해서 적응을 잘한다고 하면은 우려는 좀 덜할 거고 그렇게 보이고 강원은 이 팀에 대한 불안은 딱 하나밖에 없죠. 결정력. 골이 터지면은 강원은 제가 볼 때 강원이 경기당 평균 한 1.3골 정도만 기록하잖아요. 우승 후보 중 하나라고 봅니다. 평균 1.3이면 높은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안 터지니까 강원은 그쵸. 항상. 그럼 대충 한 시즌에 한 50골 정도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좀 강원의 아쉬운 점인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정경호 감독이 주경 야독을 하고 있죠. 낮에는 선수들하고 훈련하고 밤에는 영상 보면서 외국인 선수 계속 체크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고 지금 김건희 선수가 초반에 또 한 2라운드, 3라운드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 스타트가 조금 강원이 불안할 수도 있다. ACL도 같이 하고. 그렇지. 네. 자, 뭐 지금 상위권에 있을 만한 그런 팀들 이야기 그리고 김천의 이야기까지 같이 해봤고 역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5위, 6위, 7위, 8위 그러니까 이제 중위권에서 그 파이널 A와 파이널 B의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라는 예측을 받는 팀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 울산이 올해도 파이널 B에 머무를 것인가 혹은 다시 파이널 A에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 울산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큰 폭의 반등은 힘들다고 봅니다. 울산 색깔인데 옷이?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억하심정은 없다. 네.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예감을 가져본다. 큰 폭의 반등은 쉽지 않다. 어쨌든 반등을 하려고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뭉쳐 있는 것 같고 김현석 감독이 굉장히 좀 어떻게든 긍정 분위기를 만들려고 선수들 다그치지도 않고 이게 계속 우쭈쭈 해주면서 엉덩이 두들겨주고 있으니까 선수들도 이제는 감독님 저렇게 노력하는데 뭘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분위기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ACL 출발이 너무 또 안 좋았잖아요, 울산이 사실. 제가 볼 때 두 경기 약간 방식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은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방향성은 드러났던 것 같고. 네. 근데 스쿼드가 울산이 뭐 스쿼드로만 본다면 한 빅4에 들어가야 되는 스쿼드는 맞잖아요. 그럼요. 그 주전 베스트 11에 멀쩡하게 자기 실력 발휘했을 때 실력을 보면은 그건 그냥 우승 경쟁 가능한 스쿼드예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하기를 바라는데 저도 약간 내부적인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시행착오를 얼마나 빠르게 잘 극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제 수습시키느냐.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울산은 파이널 A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잠깐 슈퍼챗 언급하고 갈게요. 아뚜나뚜님이 우리 사장님, 사모님이 수원 삼성 경기 보러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방금 이제 예매를 했는데 예매를 처음 해보셨나요? 예매가 진짜 어렵다고. 수원 삼성표 예매를 처음 했다는 거겠죠? 뭐 표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예 없지 않았겠지만 자리가 좀 안 좋지 않았을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좀 얘기를 돌아오자면은 뭐 딱딱톤님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가 축구를 다 해결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시고요. 그렇죠. 스쿼드 그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뭐
진주가 아, 사모님이 아니라 이제 회사 사장님이요. 알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지. 예. 이건 다 흩어져 있으면은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하여튼 울산도 제가 느끼기에는 ACL 엘리트 하고 하면서 지금 짧은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온몸 비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내일 울산이랑 강원 경기를 중계하러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직접 목격하고 오십시오. 예, 직접 그 분위기를 목격이라 그러니까 약간 조금 아니, 드라이한데. 뭐 표현이? 근데 예. 결정력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또 울산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뭐 야구 선수가 강원 팬들에게 비수를 꽂으면서 또 첫 승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말컹이 여전히 물컹물컹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지 뭐 그런 것들도 내일 한번 제가 직접 제 목소리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희망 고문인지 진짜 이 엄청난 이 날개짓을 하려고 진짜 팍팍 거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제주에 대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뭔가 계속 기대감을 솔솔 불러일으키게 만들거든요. 뭔가가 있다, 좋다, 잘한다, 네개바가 미쳤단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정규 감독도 이정규 감독에게 네개바랑 이창민 못 막으면 너네 경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해야 될 거다. 그런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버트 제주는 지금 새로 영입할 리투아니아 국적의 공격수 기티스 선수가 이전 소속팀에서 있었던 약간의 뭐 불미스러운 사후 징계를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2경기를 못 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원래 징계라는 게 리그를 옮겨도 유지가 되죠. 유지되는 네,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폭력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옮겨도 바로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주가 2월 들어서 이제 중순 이후부터 진행한 연습 경기에서는 기티스 선수를 비주전조에서 뛰게 하고 다른 대안들을 찾으려고 노력한 걸로 알거든요. 그게 이제 김신진이 될지 아니면 김하준이나 이런 선수들을 제로톱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될지 그것도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겠는데 첫 경기 광주잖아요. 제주가 서로가 좀 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막 자료 구하고 해가지고 분석은 한다고 하겠지만 좀 미지수가 많은 상태에서 두 팀이 맞붙는 거라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두 팀 모두 뭐 좀 프로액티브한 좀 주도적인 경기를 하려는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도 이정효의 유산이 있는 팀에 그 코치가 왔겠다. 그 좀 파격적일 것이다. 그 스쿼드 밸류에 비해서 파격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제가 들은 힌트는 굉장히 모험적인 수비를 하고, 네. 그리고 그 모험적인 수비의 목적은 가장 빠르게 공격으로 전진하기 위한 수단, 시작을 수비에서부터 하는데, 하여튼 거기까지는 들었습니다. 네. 이정규 감독이 준 힌트도 그거였었고, 그 얼마나 도전적인 것을 시도할 거고, 제주를 상대로 그걸 얼마나 지속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슈퍼챗입니다. 아뚜노또님 아까 그 우리 사장님이 전주성 시즌권을 끊어주셨다고요? 와, 사내 뭐 복지 회사가 어디길래 쩐다. 저런 걸 해주십니까? 뭔 일이야? 그러니까 네. 복지가 상당하네요. 예. 회사가 뭐 도이치모터스인가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러게. 병진컷 미용실 원장님 경기장에서 저 만나면 사인해 드리니까요.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